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2월 9일, 이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과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베트남 파병 환성. 1965년 2월 9일 서울 운동장에서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위한 대규모 국민환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군의 본격적인 베트남 파병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파병된 부대는 비둘기 부대로 알려진 주월 한국군사 원조단으로 약 2천여 명의 장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파견된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단에 이어 본격적인 전투부대 파병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환송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여 장병들을 격려하였으며 행사 후에는 파병 장병들의 가드 행진이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후 1965년 10월 9일 제2평여단이 베트남에 파병되었고 이어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등 추가적인 전투부대들이 파병되어 총 5만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현대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파병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원조를 확대받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병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1967년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발효.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67년 2월 9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며 양국 간의 상호 방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정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미국 육군, 해군, 공군에 속하는 현역 복무자로 정의합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합니다. 주한미군 구성원이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과 미국 간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물자와 개인 소지품에 대한 세관 절차와 세금 면제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권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1991년과 2001년에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 경제기획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확정. 1971년 2월 9일 경제기획안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8.6%, GNP 133억 달러, 1인당 GNP 389달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시행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경제개발 계획으로 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민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의 개선, 주국의 자급, 지역개발의 균형 등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를 기록하였으며 철강, 기계, 조선 등 중공업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여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95년 김종필 신당 창당 선언. 1995년 2월 9일 김종필 전 민자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자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3당 합당의 기본 정신과 약속이 파기되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당을 통해 신진 세대가 이상과 포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전횡을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1995년 3월까지 신당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의원 내각제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밀련은 진보적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김 전 대표의 책임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용산기지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2000년 2월 9일 서울 용산 미8군 기지의 영안실 부책임자였던 엘버트 맥팔랜드는 시체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포르말데히드 480병을 정화 처리 없이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로 배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성 물질이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7월 13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주한 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현장의 사진과 독극물인 포르말데히드 용액을 증거로 제시하며 미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후 데니얼 페트로스키 주한 미8군 사령관은 공식 사과하였으며 녹색연합은 맥팔랜드를 대한민국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04년 1월 9일 맥팔랜드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사고. 2009년 2월 9일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정상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맞이 억새 태우기 행사 중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행사 진행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 불길이 방화선을 넘어 관람객들이 모여있던 배바위 근처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들이 불길에 휩싸이거나 불을 피하려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는 폐지되었으며 창녕군은 이후 해당 행사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2018년 2월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피스 인 모션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린 동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열린 동계올림픽입니다. 개막식에서는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최종 성화 점화를 맡아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노보드 빅에어,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혼성 컬링, 알파인스키 혼성 대주 등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어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많은 102개의 세부 종목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 모두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경기장은 대회 이후 철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월 9일 있었던 사건, 사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월 9일의 사건 사고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럼 내일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